게임이라고 치면은 과거의 결과의 누적치를 다 보고 들어가는 게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같은 돈으로 신입사원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경력자를 뽑으시겠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요, 처음 창업을 해보는 직장인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져가는 그런 창업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3번이나 성공했던 방법입니다. 장사해볼까 하고 찾아보시면 어떠세요? 부업으로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500만 원 가져가시는 사장님부터 무인 매장으로 월 200씩 부수익 내는 젊은 직장인, 이런 영상 쏟아집니다. 그러다 댓글 한번 보셨나요? 영상들 댓글에 보면 말이 무인이지 무인이 아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500? 그거 월세 낮아서 저기만 가능한 거지 절대 안 된다. 프랜차이즈 매장 본사만 배불려준다. 창업은 노답이다. 그냥 회사 다니세요. 이런 댓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다시 퇴사 생각이 싹 사라지죠. 여러분, 그래도 직장인은 끝이 정해져 있어요. 당장 아니더라도 준비를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직장인의 경우에는 결국에 창업으로 치면 초보잖아요. 창업 초보는 오히려 인수 창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매장이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처럼 창업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의 경우라면 차라리 좋은 매장을 인수해서 실패하지 않는 점포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장사나 사업을 배우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캐시카우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신규 창업을 하든 브랜드를 만들든 그것은 그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저의 관점에선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인수 창업이 높은 성공률이나 생존율을 갖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사실 신규 창업은 폐업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 미국의 CBB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1974년도부터 레스토랑이나 소매점, 이렇게 좀 작은 중소기업들을 사고팔고 하는 중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사업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1974년도부터 운영을 해오던 회사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통계가 쌓여 있겠어요. 거기서 칼럼을 낸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는 이 칼럼인데요.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파고로 돌려봤어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5년 내에 폐업이 90%였고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는 5년 후에도 약 70%가 영업을 지속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이쪽에서 인수 창업이라든지 신규 창업이라든지 이런 창업, 점포 시장 쪽에서 많은 정보들을 듣고 또 공부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살아남은 그런 자영업자들을 보면요, 인수 창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앞서서 봤던 통계 자료가 미국 자료잖아요. 이 미국은 내수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많이 약하죠. 그러면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통계가 우리나라처럼 경쟁률이 심한 곳이라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브랜드로 신규 창업해서 성공한다라는 거는 안 그래도 이 내수 시장이 좋지 않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에서 더 살아남기 어려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인수 창업이라는 게요, 말 그대로 운영되던 사업체의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통째로 넘겨받는, 그 기업으로 치자면은 일종의 M&A잖아요. 그 말은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 기반이 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수년 걸려서 터득할 경험이나 노하우를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사들여서 시간을 돈으로 이제 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이 초보자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또 인수창업의 큰 장점인데요. 게임이라고 치면은 과거의 어떤 결과의 누적치를 다 보고 들어가는 게임인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같은 돈으로 아무런 이력서도 없는 신입사원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경력자를 뽑으시겠어요? 물론 신입사원이 포텐셜은 월등하죠. 그래도 저는 경력직을 뽑겠어요. 제가 회사를 이제 막 운영을 하게 됐다면 회사를 일단 안정시키고 나중에 안정되면 그 이후에 잠재력을 사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인수창업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수창업으로 창업했던 매장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을 때예요. 저와는 다르게 신규 창업으로 창업을 시작했던 지인 두 분이 계셨거든요. 저도 그렇고 지인들 모두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창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매장을 부업이라는 형태로도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분은 사실 한 분은 부업으로 하고 있었고 또 한 분은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바꾼 형태였는데 두 분 모두 신규 창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런데 두 분 모두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적자만 내다가 시설비도 못 받고 나갔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똑같이 시작했지만 저는 인수 창업이라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고 그 두 분은 신규 창업이라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 창업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신규 창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겠어요. 그런데 인수 창업이 좋은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다 좋은 건 없죠. 모든 건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런 점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인수 창업이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 매장을 가지고 와서 영업을 하자라는 좀 그런 개념이었는데 사실 그런 매장들은 권리금이 또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기 비용이 높을 수 있죠. 또 한 가지 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내놓는 가게들이 어쨌든 간에 이전 주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숨은 위험이 있을 건데 그거를 전 주인이 손댄 진짜 이유가 뭔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인수창업도 신규 창업만큼 위험합니다. 인수창업에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경험자들의 노하우가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수창업을 시작할 때 했던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만약에 인수창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방법을 꼭 써보세요.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요. 유튜브나 구글에 인수창업에 관련된 검색을 쭉 해보시고요. 주의할 점을 찾을 수 있는 대로 모조리 전부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보면요. 내용이 생각보다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겹치는 내용들만 잘 추려내도 경험자들의 축적된 노하우들을 뽑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책이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귀찮아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1, 2천 들어갈 게 아닌데 이 정도 못하겠어요? 그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면 제 영상을 꾸준히 자, 그리고 앞서서 권리금이 또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잘 찾아보면요. 오히려 신규 창업보다 인수 창업이 저렴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찾아야 되는 점포 발굴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한 금액 안에서 들어오는 가장 좋은 매장을 찾겠다라는 마인드로 거르고 또 이거는 좀 이것 때문에 안 좋은데 하고 후보자로 놓고 후보지를 몇 개를 뒤져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떨어뜨리고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거쳐내야지 비로소 여러분과 맞는 매장을 고르실 수가 있을 거고 제가 실제로 비교를 해본 적도 있는데요. 신규 창업보다 오히려 인수 창업이 저렴한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또 개인 매장을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매장이라는 거죠.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에 비해서는 권리금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개인 매장을 발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매장을 인수해서 하는 방법 중에 또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비즈니스 관련 블로그에서 봤는데 대구에서 폐업 직전이던 한 골목의 식당을 인수해서 같은 자리에서 돈가스 전문점으로 대성공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뜨돈이라고 하는 점포인데 메뉴를 새로 개발하고 기존의 가게가 잘 안 되던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개선을 한 후에 대박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게요. 2호점도 똑같은 방법으로 폐업 직전의 가게를 개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성공을 이루어낸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신규 창업을 할 아이디어와 용기가 있다면요. 이런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투자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5명밖에 없던 중소기업에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5명밖에 없는 회사가 갑자기 20명까지 회사가 잘 돼가지고 직원이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한 10명이 넘게 퇴사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잘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회사가 저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말을 몸소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저는 예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큰 집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회사 밖으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손에 무기 하나는 쥐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무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무기 제조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인수창업이고요.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하나씩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 사실 주변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이 영상으로 그냥 대신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뭐 여튼 오늘 영상은 직장인이 바로 창업을 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인수창업이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생각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창업을 준비하게 된 직장인이거나 창업 초보자분들에게 또 다른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길 바래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